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이 새해 들어 7차례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면서 공중 핵폭발 기술 수준을 시사하고 있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파괴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단거리 미사일에 탑재된 탄두를 저고도에서 터뜨리는 시험을 감행했다는 관측인데 북한이 관련 역량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북한의 이딴 미사일 시험 가운데 지난달 27일 이뤄진 지대지 전술유도탄 발사에 주목했습니다. 기체와 재진입체에 상당한 공기역학적 압력과 열부하가 걸린 어려운 탄도 비행이 이루어져 지상병력에 미치는 파괴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목표물 도달 직전 공중에서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이 이런 기술을 핵탄두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But at the same time, when you master that technology, that you are so precise in detonation and the fusing system survives the re-entry to the atmosphere, you can do the same with the nuclear device. This is, I think, for me, is a kind of alarming sign that they have achieved another important threshold, that they are able to have the explosion of the warhead above the ground, most likely at the level which they can decide.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도 상공에서 공중 폭발 방식으로 핵무기를 폭발시킬 때 폭발력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서 북한이 이 같은 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전쟁 발발 시 주일미군과 주한미군 등 영내 미군 전력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The purpose of these systems, North Korea is developing a new generation of tactical nuclear weapons to strike U.S. forces in South Korea and Japan preemptively in the event of an invasion.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북한이 지상 폭발 방식보다 더 광범위한 지역에 피해를 입히는 공중 폭발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이 북한 핵무기에 대한 큰 우려 중 하나라면서 최근 북한이 시험한 미사일 대부분이 공중 핵폭발 기술에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ou can time the warhead to detonate at any point you want. There's no reason it has to detonate near the ground. It's not that complicated to do. Essentially, it's just an altimeter, and you connect the altimeter to your detonation device. It signals the detonation device to go off at a certain altitude. So that's not the highest tech. 전문가들은 또 북한이 미사일 시위를 벌일 때마다 탄도미사일만 주목받고 규탄 대상이 되고 있다며 기술 진전을 거듭하며 파괴력을 키우고 있는 순항미사일에도 같은 잣대와 UN 차원의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탄두 소형화 작업 진전을 고려하면 머지않아 핵무기 운반용 순항미사일을 배치하고 생물학 작용제를 탑재해 순항미사일을 생화학전에 활용할 수 있다면서 그럴 경우 한국 방어는 훨씬 더 어려워진다고 분석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은 지난 한 해에도 핵과 탄도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개발했고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등을 통해 최소 5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600억 원 이상 탈취한 것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한일 북핵 수석 대표는 이번 주 하와이에서 만나 북한 문제를 합의합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제재위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지난 한 해 동안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하는 한편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등 사이버 공격을 주요 수익원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지난 5일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 패널은 보고서에서 북한은 지난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하지 않았지만 핵분열 물질 생산을 위한 역량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기반 시설의 유지와 개발이 계속됐고 사이버 수단과 공동 과학 연구 등을 통해 해외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위한 재료, 기술, 노하우 등을 계속 모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또 사이버 공격, 특히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여전히 북한의 중요한 수익원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회원국에 따르면 북한 사이버 범죄자들은 2020년부터 2021년 중반까지 북미, 유럽, 아시아에 있는 최소 3곳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5천만 달러 이상을 훔쳤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김 대북특별대표가 오는 10일에서 15일까지 하와이 호놀룰루를 방문한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성김 대표는 이번 방문에서 노규덕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과 함께 3자 회동을 주재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문제와 삼국 협력의 중요성,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 등 광범위한 이슈를 논의한다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삼국 대표는 또 오는 12일 하와이에서 열리는 미한일 삼국 외교장관 회의에도 참석합니다. 앞서 국무부는 삼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과 21세기 직면한 세계적 도전에 대한 협력을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과거 옛 공산권 국가 중 한 곳이었던 폴란드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고 있으며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가 밝혔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최근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 등에 대한 이행 상황을 평가하는 폴란드 상호평가 보고서를 공개하고 폴란드 외무부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이해관계자들에게 대북 제재와 관련한 지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2017년 폴란드은행 협회 주관으로 북한과 이란에 대한 테러자금 지원과 대량 살상 무기 확산 자금 조달 방지에 대한 훈련 과정이 폴란드 내 금융기관 등 제재 관련 의무 이행 기관들을 위해 개설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폴란드가 국내법에 따라 무기 관련 자재들을 제3국에 판매하거나 공급 또 수출하는 경우 중개 서비스 등 군사 활동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면 수출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런 조치가 북한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나 중개 서비스 제재 조치 이행에 근간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하원에서는 외교, 안보, 경제 등 각 분야에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대중국 패키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최근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로 무력 시위를 벌인 북한에 대해 제재 이행을 강력하게 압박하는 내용이 수정안으로 제기됐다가 최종안에서 빠졌는데 미국 의회에서는 무력 시위를 벌이는 북한에 대해 강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기류가 팽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공화당 소속 영김 하원 의원이 최근 하원의 대중국 패키지 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제출한 대북 제재 관련 조항입니다. 중국의 유엔 대북 제재의 전면적 이행을 압박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특히 유엔 대북 제재의 보편적 이행에 관한 정책 조항은 북한 정권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북한 정부에 대한 최대 경제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명시하고 중국을 지목하면서 모든 국가는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를 이행하고 집행하도록 압박할 것을 포함시켰습니다. 구체적으로 중국 등 모든 국가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 해외 노동자 수용 관행 중단을 압박하고 이런 북한 노동자들은 북한 정권과 정권의 핵 야망을 위한 불법적인 수입처라는 점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맞게 북한과의 불법 선박간 환적 등 대북 해상 활동을 엄격히 차단하도록 압박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중국과 중국 기업을 특정 겨냥해 유엔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기업과 제휴사들과의 사업 활동을 중단하도록 압박하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물자 획득을 돕는 자들을 추방할 것을 중국과 중국 기업에 압박할 것도 명시했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중국과 중국 기업을 겨냥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와 세컨더리 제재가 담긴 원비어법 등 미국의 대북 제재법을 전면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김 의원 측은 이 같은 내용의 대중국 법안 수정안을 세칙위원회에 제출했지만 세칙위가 이 수정안을 안건으로 올리지 않아 본회의 심의에서 제외됐다고 밝혔습니다. 영김 의원의 이 같은 북한과 중국에 대한 강한 압박 법안은 최근 북한에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미국의 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 시도를 중국과 러시아가 저지하면서 나왔습니다.
이번 하원의 대중국 법안에는 영김 의원 외에도 4명의 하원 의원들이 북한 등 적국들의 위협을 다루는 조항을 대거 포함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돼 북한 압박을 위한 의회 내 기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콜로라도 주의회에서 1968년 북한 정권에 의해 납포된 미국 해군 함정 푸에블로호에 미국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콜로라도 주의회는 지난 4일 상하원 공동 결의안을 발의하고 미국 해군 함정 푸에블로호를 미국인들에게 반환할 것을 김정은과 북한 정권에 계속 촉구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콜로라도 시민들은 54년 전 미국 해군 함정 푸에블로호에 생긴 일을 알아야 한다면서 납포 당일인 1월 23일을 푸에블로호의 날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푸에블로호 납포 54주년을 맞아 당시 승조원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발의된 이번 결의안은 콜로라도 주의회 내 민주공화당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참여했으며 콜로라도 주의회에서는 거의 매년 북한의 푸에블로호 반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돼 채택되고 있습니다. 푸에블로호는 지난 1968년 국제법상 공해상에서 정보 수집 활동을 벌이던 중 북한에 납포돼 현재 북한에서 전리품으로 선전되고 있으며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지난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들에게 약 23억 달러 배송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새해 들어 7차례에 걸쳐 잇따라 미사일 시험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를 위해 7차 핵실험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국의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한국 국회가 최근 주최한 2022 외교안보 컨퍼런스에서 발제에 나선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재 북한이 개발한 장구형 핵탄두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이나 극초음속 활공체에 장착할 수 없는 크기라면서 핵탄두 소형화에 관심이 있는 북한은 여기에 장착할 수 있는 핵탄두 실험을 조만간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역량 진전이 급속히 심화하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 2030년경 북한의 미사일은 1000여 개, 핵 탑재 가능 미사일은 300여 개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하고 북한이 한국을 향해 비대칭 확전 전략을 펼칠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장호진 전 한국 외교부 대사는 북한이 핵 미사일을 통해 지키고자 하는 것은 오직 김씨 일가의 세습 등 체제 보장이라면서 유엔 안보리 제재 강화와 함께 정치, 사회, 심리적 압박을 통해 북한 체제를 아프게 하는 강력한 대북 압박 정책을 펼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